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래일별 마지막 잔액 구하는 작업을 수식으로 얻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수식으로 작업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식 작성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게 365하고 2021 버전에 제공된 x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릴 겸 영상을 보충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작업은 바로 이거였었죠. 통장 1 년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일별로 마지막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파일도 주셨고 제가 요 예제에 데이터에서 요렇게 일이 변화하는 시점들을 요렇게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요 마지막 잔액을 if 함수와 필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함수로 쓰려고 그럴 때 xlookup이 좋다라고 그랬죠. 자, x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vlookup과 유사하게 동작하는 함수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보고 나머지 틀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찾을 값, 표, 열번호, 그다음에 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4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 함수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x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 첫 번째 찾을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영어 인수가 lookup value라고 나오는 거지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도 영어로 보면 이게 lookup value로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요 두 번째 인수인데 우리가 vlookup의 표는 자, 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항상 vlookup은 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죠. 자, 그리고 어디에 있는 열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열, 여기서 선택한 열에 해당하는 범위의 데이터를 반환해 주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표 범위가 이 두 개의 범위를 아우르는 전체 표 범위를 잡게 되어 있고 중간 부분들은 사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새로 인제 범위를 인수를 어떻게 구성을 해 놨냐면 여기 보시면 lookup array라고 하는 거하고 return array라고 하는 인수가 있어요. 요 두 개가 각각 vlookup의 요 첫 번째 열과 그다음에 마지막 열이 되겠죠. 요 열이 마지막 열이 될 텐데 요 두 개 열을 각각 우리가 lookup value와 return array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범위를 쪼개 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반환받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열 번호 이런 것들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수가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if not found라고 그래서 만약 찾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반환할 값을 여기다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if error나 if NA의 함수 같은 것들하고 중첩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요런 게 생기면서 인제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됐죠. 그다음에 요 매치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요 찾는 방법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인제 vlookup은 펄스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 찾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true라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구간에서 찾는 방법이 있었죠. 요 펄스 true라고 하는 것들을 요 매치 모드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쪼금 더 다양한 찾는 방법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수가 숫자로 바뀌었어요. 대신 인제 펄스는 0 이니까 똑같은 거 찾을 땐 요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true는 1 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구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뭐 -1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구간이나 또는 와일드 카드 쓰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옵션으로 추가를 해 놨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요 옵션들이 달라진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존의 vlookup 함수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건데 xlookup 함수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요. 요거죠. 맨 마지막 인수 서치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새로 추가가 되어졌는데요. 요 서치 모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인수들이 있어요. 페이지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스크롤해서 제가 보여 드리면 자, 여기 서치 모드도 기본적으로 4 가지 값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를 썼을 때는 첫 번째 항목부터 검색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부터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를 사용을 하면 마지막 항목부터 역방향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또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찾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찾아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서치 모드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찾게 돼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찾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값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졌을 때 똑같은 값 기준이다라고 전제를 해서 요 마지막 값을 찾고 싶다라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똑같은 게 몇 개 남았는지를 찾아가지고 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찾을 수 있으면 요 첫 번째 값 찾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찾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진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 물론 이런 도움말 페이지에 영상 영어긴 해도 영상 강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움말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습관들을 들여 놓으시는 것들을 권해 드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장의 1 년치 거래 내역에서 일별 마지막 잔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거래일자, 시간, 잔액이 있는 표가 있는데 날짜 데이터가 좀 길게 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은 표로 등록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좋겠죠. 근데 중간에 이런 것들은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고 작업할게요. 자, 뭐 이건 뭐 여러 그 크게 데이터 처리하려고 그럴 때 뜨는 메시지인데 의미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삭제하고. 자, 그리고 표 등록할게요. 리본 메뉴 삽입에 또 해서 확인 버튼 정도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개의 열을 갖고 있는 자, 이런 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 작업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좀 작으니까 제가 150%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거래일자랑 잔액 같은 것들을 얻고 싶다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머리글만 머리글만 하면 뭐 형식도 좀 그러니까 제가 요 A열에 서식을 복사해서 E열에다가 붙여 놓고요. 요 잔액에 서식을 복사해서 F열에다 이렇게 복사 붙여 놓게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거래일자. 자, 여기는 마지막 잔액.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 놓고 여기 이 결과를 한번 수식으로 얻어 보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수식을 돌려받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래일자 구하는 것들도 좀 사실 쉽지는 않죠. 뭐 이런 식의 작업할 때 수식 못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연속된 날짜라고 전제를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날짜 입력해 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날짜를 채우는 뭐 이런 식의 작업들도 하시긴 하죠. 실행 취소. 또는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복사해서 요 거래일자 머리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전체 범위 잡을 수 있죠. 복사, 붙여넣기.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인제 데이터 탭에 요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은 거 가서 뭐 이건 선택 영역 지금 확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열 오른쪽이 없으니까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겠죠. 요 머리글 없다라고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머리글이 없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중복이 빠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하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자, 실행 취소할게요. 취소. 자, 컨트롤 Z 눌렀어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완전히 수식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뭐 버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2021 또는 365 버전 사용자들은 유니크 함수 쓰시면 되겠죠. 물론 인제 하이 버전 사용자들은 이런 식의 작업을 뭐 엑셀에서 해야 된다라 그러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앱을 쓰시는 것들을 권해 드려요. 자, 계속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요 거래일자 머리글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표일의 거래일자 머리글 참조 방식이 나타나지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순서대로 날짜들이 들어가져 있지만 중복이 만약 아니 뭐 뒤죽박죽 날짜들이 섞여져 있다라 그러면 소팅만 해 주실 수 있으면 되죠. 소트 함수 한번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액인데, 자, 이때 어떤 함수를 써요? 당연히 x 룩업을 써야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쓰는데 첫 번째 인수가 찾을 값이에요. 물론 이 값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엑셀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동적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 수식에서는 범위 전체를, 여기도 동적 배열로 반환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샵 키워 누르면 열범위 전체가 한 번에 선택되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2021 365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 거래 일자에서 찾아야죠. 여기, 그죠? 자, 그럼 요 위에 수식 보시면 표일의 거래 일자 이런 거 나오고, 자, 그럼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면 리턴 어레이, 요 잔액 가져오면 되죠. 자, 요 잔액. 자, 그리고 나서 찾는 값이 없을 때 뭐 에러, 근데 제가 요거 유니크로 가져왔기 때문에 찾는 값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은 거 찾는 게 여기서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생략하고 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여기죠. 여기 위에서 아래로 찾을 거냐 아래에서 위로 찾을 거냐, 이 아래에서 위로 찾는 게 요 방식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탭키 눌러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끝나요. 자, 이게 동적 배열 범위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그냥 엔터키로 눌러주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럼 한 번에 마지막 잔액들이 모두 구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1월 3일에 마지막 잔액이 하나, 둘, 셋이니까 16억이네요. 16억 얼만데 900만 원이에요. 그럼 1월 3일 날 마지막 데이터가 여기고 1월 4일이니까 아래쪽이 16억 900, 624만 뭐 이렇게, 62만 962만 4천 원이니까 동일하죠. 자, 그리고 4일 날 날짜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스크롤해서 보시면 4일 날이 여기 끝났으니까 427만 8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동일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위 버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동적 배열을 이용한 수식 작성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수식을 하나씩 입력을 하고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방식이 이전 버전의 주된 사용 방식이다라고 했다라 그러면,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값을 돌려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배열함수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성 방법이 이제 수식 작성 방법의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이 방법도 추가적인 방법을 함께 학습하실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